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오유신TV 업무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는지 주 대표님 모시고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살리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아침 그저께 밤에 이제 갔다가 사무실에 그저께 밤에 갔다가 어제 5탕을 뛰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눈이 뜨이질 않아요.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서 방송하고 또 이제 일본 대사관 갔다가 또 전두환 대통령 사저에 어제 1주년 그 추모식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헌법재판소 갔다가 그러니까 네 탕이죠. 또 2시에 대한문 앞에 전두환 대통령 또 추모식이 있어서 갔다가 그랬더니 얼마나 피곤한지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우리 오 팀장이 이제 차를 몰고 와서 그래도 또 저녁 목사님 예배 드리고 방에 들어와서 완전히 뻗었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또 월드컵 축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어제 또 일본이 독일의 전차 군단을 격파시켰어요. 지금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월드컵 연일 대이변은 아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제 보이시죠? 지금 여기 저기 오살리 기도원 방이 아주 컴컴하고 이상해요. 그래도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일본이 독일을 격파한 건 이거는 이번 월드컵에 그러면 우리 한국이 아시아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월드컵 축구를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이 멀고 좀 그러신 분들은 사랑제일교회로 오셔도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이게 이제 오늘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이어서 일본이 독일에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전반에 공을 한 골 내줬습니다. 페널티킥으로. PK 내주고 페널티킥으로 내주고 있다가 후반에 그것도 시간이 불과 8분을 남겨놓고 2골을 넣어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기니까 뭐 우리는 일본 독일 다 우방 국가니까 다 좋은데 그래도 이 아시아가 이겼다는 게 이거는 대역전 아니겠습니까? 와. 자, 점유율이 24%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승리를 챙긴 실리 축구를 추구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겼습니다. 박수. 자, 오늘 대한민국이 누구죠? 누구하고 이기죠? 오 팀장이 오늘 우리 상대가 누구죠? 네? 오늘 우리 상대가 누구죠? 우리나라가 오늘 정말 승리의 깃발을 날려서 우루과이. 우루과이도 세죠. 우루과이도 센데 우루과이하고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한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가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화이팅!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난리 났어. 일본 팀들이 그냥 잔디밭에서 막 환희에 그냥 간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전반 33분을 남겨놓고 페널티킥으로 먼저 공을 한 골 내줬어요. 그런데 이 페널티킥을 지고 난 일본이 다비트 라움이 얻어낸 페널티킥이 이제 한 골을 내줬는데 독일은 전반에만 14차례 슈팅을 날렸어요. 근데 일본을 세게 몰아붙였다. 그런데 독일은 전반 추가 시간에도 상대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픈사이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후반에 3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면서부터 공격의 활기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단 한 골을 페널티킥을 내주니까 열받으니까 이 축구 선수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를 몰아붙이지 않겠습니까? 공격으로.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공격을 잡아 나갔는데요. 자, 공을 잡으면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드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전반 슈팅 한 개에 그쳤던 일본은 후반 30분 미드필드 도안 리스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야, 30분 후반 30분 만에, 그러니까 8분을 남겨놓고 완전히 역전의 기회를 노린 거죠. 그런데 독일이 방심한 것 같습니다. 전반에 한 골을 이겨놓으니까 이제 우리는 30분 지나니까 승리의 환희가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독일이 방심하는 사이에 아시아가 그냥 일본이 그냥 밀어붙였어. 완전히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막 밀고 넘어가가지고 이야, 30분 미드필드 도만 리스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8분을 남겨놓고 우와, 일본 화이팅 화이팅. 그런데 8분 뒤인 38분에 또 한 골을 넣었습니다. 뭐냐, 엔 아사노 다쿠마가 역전의 골을 넣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골을 넣은 모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약점을 알고 있겠죠. 후반에 8분을 남겨놓고 무려 2골을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죠. 이야, 이 2골을 넣은 선수들이 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뭐 노하우가 꽉꽉 경험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번 월드컵 최종 엔트리 26명 중에 8명이 독일 분데스리가의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 이 사람들은 아시아 선수가 아니라 독일 유럽파가 아니겠습니까? 분데스리가에서 뛰면 이거는 뭐 일본 선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독일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이번 월드컵 최종 엔트리 26명 중 8명이 독일 분데스리가 선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신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일본이 독일 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을 앞세워 거대 그함 독일을 잡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박수. 우리는 일본이든 독일이든 누구든지 이기면 좋은데 특히 우리는 아시아에 속해 있는 코리아이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가 독일, 저 유럽을 완전히 격파했다는 건 이거는 진짜 월드컵 역사상 이변입니다. 이변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으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으아. 자, 일본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독일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 팀 주장 요시다 마야는 대화 개막전 독일과 일본이 같은 수준의 팀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산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런데 독일이 무적의 팀이 아니라는 것을 4년 전에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감독은 독일전에 앞서 역사를 쓰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으아, 이변의 이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쁘네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상대국과 싸워서 우리도 이런 승리의 기쁨을 안겨준다면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시 펼칠 수가 있다. 그 김대중 때 여러분, 우리나라 월드컵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이걸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 이 좌파 지도자 새끼들 우리는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이 좋은 축구 경기에서 이 말을 하는 거는 바로 저 북한의 핵미사일을 올해 들어와서 36번을 쐈기 때문입니다. 그거 누구 때문에 쐈는지 아십니까? 저 김대중. 북한에 엄청난 돈을 수십조를 갖다 주고 노무현 수십조 갖다 주고 저 문재인 일당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고 저 북한의 생명줄을 계속 연장시켜준 이 셋 인간들의 대한민국 지도자는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월드컵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지금 막 완전히 그냥 승리의 무드에 뛰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일본은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뭔가 자신감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초반에 저 독일을 무너뜨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독일과 일본이 같은 선수의 수준 팀이라고 일본 요시다 마야는 대학 개막 전에 그런 말을 비치기도 했지만 반드시 우리가 성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뉘앙스는 우리가 4년 전에 독일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일본 감독이 그 감독 분명히 아주 단단한 각오를 했으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일본이 독일을 무너뜨리는 걸 보고 우리도 희망이 있다. 우리도 희망이 있다. 월드컵 연일 대이변. 어제 사우디가 이긴 나라가 누구죠, 여러분? 아르헨티나. 이야,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기다니. 이야, 이건 진짜 이변입니다. 이변.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자가 없어야 세계가 축구든 경제든 고루고루 이 자유진영에서 지구가 돌듯이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오늘 동아일보 기사고요. 자, 아시아가 또 우승 후보 잡았다. 일본도 독일 격파. 이건 조선일보가 나온 겁니다. 전날 아르헨티나 잡은 사우디에 이어 아시아 팀이 파란을 이어가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승리의 기사를 조선일보도 이렇게 내보냈네요. 자, 여기도 잠깐 일본이 30분 독일의 페널티킥을 내줬고
일카이 권도안에게 실점했다. 독일 일카이 권도안, 이름이 권도안이네. 여기서 일본은 강공 작전을 30분 후반에 결실을 봤습니다. 문전에서 독일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손을 맞고 나온 공을 밀어 넣어서 일본은 8분 뒤 아사노 다쿠마가 롱 페널을 받아 문전의 골을 흔들었습니다. 수비수의 견제를 받았는데도 노이어 골키퍼가 각도를 좁혀서 나온 쪽 위로 강한 슈팅을 꽂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첫 경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유에서 쫓겨난 호날두, 이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호날두가요, 여러분, 또 임금 217억을 못 받을 듯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 기사가 못 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월드컵 아시아에 이변을 일으킨 사우디 그리고 일본, 여러분 오늘 기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만배가, 자, 여러분, 김만배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이재명의 최측근 김만배가 여러분 이제 유동규에 이어서 김만배가 어제부로 구속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 여러분 얼굴 다 보이시죠?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민용, 이제 얘네들이요, 작년 10월 달에 구속이 됐다가 이제 1년 만기를 채우고 하나씩 지금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 이제 감옥에서 이재명이가 대선에 당선이 되면 못 부른 거고, 정권 교체가 되면 낱낱이 검찰의 수사를 직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천화동인 김만배가 석방이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김만배도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전 검찰총장 김수만,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권순일, 박영수, 이런 놈들이 모조리 다 법정에서 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장동의 3인 남욱, 김만배, 유동규가 다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풀겠다. 너네들 제발 정신 차려서 이 나라에서 살고 싶거든. 이재명 같은 저 친북 세력들을 모조리 척결해야 돼. 안 그러면 너네들 신변이 위험해. 신변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기서 김만배는 권순일이를 무려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8번을 찾아갔어. 그런데 이놈이 이발소 간다 그러고 여러분 법정에 들어온 놈입니다. 자, 여기에 권순일이를 여러분 그냥 둘 수가 없죠. 권순일을 당장 구속시켜야 됩니다. 김만배 사실대로 불어! 자, 유동규, 남욱, 김만배 지분 37점 땡땡 프로 이거 이재명이 거라고 부졌어. 다 부졌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그 밑에 세력들, 한동훈이가 어떤 사람인데
철저히 수사해서 이재명 그 세력들을 모조리 다 깜빵에 집어쳐넣어야 됩니다. 자, 문재인 일당이 있을 때 스슬 풀었던 저 이화영, 이번에 누가 또 이화영, 그리고 김웅, 정진상, 이런 놈들이 이제 다 깜빵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미리 깜빵에 들어간 돈 준 사람들은 이제 다 나왔어. 남욱이, 김만배, 유동규. 이제 법정에서 사실대로 다 불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쟤네들이 어떡하겠어.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 불어라. 김만배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소란 일으켜 재선거하다. 나무, 폭로전 이어가는 나무, 대장동 개발, 뇌물협의 모조리 다 불겠다. 사실대로 불겠다. 이제 숨길 것도 없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재명을 풀어준 김만배가 권순일이 이놈을 깜빵에 집어쳐놓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사놈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이게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 그냥 석방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핵심 저 이재명이를 무죄를 때려준 권순일 이런 판사, 대법원 판사 이놈을 빨리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김만배가 무려 8분을 찾아갔습니다. 누구를? 권순일 대법원 판사 놈을. 이런 놈이 판사를 했으니까 이 나라가 헌법 질서를 파괴시키고 우리 백성들에게 고가를 짜내게 만드는 이 쓰레기 같은 이재명, 이화영, 그리고 정진상, 김용민, 김욱 이런 놈들 여러분 철저히 조사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이 사법부를 비롯한 이재명이 같은 놈 최소한 법정 30년을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기징역 때려야 됩니다. 무기징역. 천하동인 1호는 내 것. 진술유지.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저기 방송실이 아니라서 글자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천하동인 1호 소유주에 대한 엇갈리는 진술. 김만배 씨, 화천대유 대주주. 2021년 천하동인 1호는 김만배 씨 소유로 배당금을 10월 9일 누가 나눌 이유가 없다. 변호인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2일 천하동인 1호 배당금 관련 거분 발언은 더 이상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아이고 김만배가 불었네. 자, 여기에 여러분 1호 소유주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저 정가 사범. 이거를 10월 12일 날 가서 더 이상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다. 천하동인 1호 배당금은 바로 그분 것이다. 누구? 그분이 누구죠? 이재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천하동인 4호 소유자. 10월 10일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김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그분 이 유동규인지 누군지는 당사자 김만배만 알고 있을 것이다. 방송 인터뷰. 김만배가 다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권순일이 대법원 판사놈한테 8분을 들락거렸기 때문에 이재명의 예자태는 다 무언의 얘기를 다 주고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2022년 11월 21일
김씨로부터 2015년 2월 천화동인 1호에서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49.9% 중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아이고. 49.9% 중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척 지분이라고 들었다. 나무기가 그 말을 했어요. 정진상, 김용 등의 것이라고 정확히 거론했다. 법정 정언입니다. 나무기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동규는 최근 전 성남도계공 사장 직무대리 1호 배당이 24.5% 중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700억 원을 주겠다는 김만배의 이야기를 모두 정진상에게 보고했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 700억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자, 정민용 변호사 2021년 10월 8일 유동규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것이고 자명으로 김씨에게 맡겨놓은 것이라고 여러 차례 들었다. 검찰 제출 자술서. 자, 천화동인 1호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 원을 배당받은 민간 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서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아간 곳이다. 천화동인.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로는 김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2015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전체 지분 배분표에서 공식적으로 김씨가 49%, 남 변호사가 25%, 정 회계사가 16% 등 나와 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들었다는 최근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척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자, 석방 앞둔 김만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안 해. 자, 김만배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 그렇지만 저는 언론 어떤 사람하고도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을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 자,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하고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도 20일 재판 후 김씨가 자신에게 나는 그런 말 이 대표 측 지분이 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 대장동 사업 주도로서 공개적으로 김씨를 주목한다. 왜 삐뚤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 천화동인 남욱 김만배 1소유주 2014, 2018 지방선거 전후로 이 대표 척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이재명이가요 경기지사 시절에 북한에 경제시찰단 초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재명이는 완전히 북한하고 직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놈이 북한에 지령받고 지금 대선 후보 저 국회의원 인천 국회의원까지 한 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사 보세요. 이재명 북한의 경제시찰단 초청해달라. 이런 미친놈이. 이건 유엔 법안을 다 위반한 놈입니다.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김명철에게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달라.
편지 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제 밝혀졌습니다. 자,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 도발을 기획 지휘한 정찰 총국장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는 김국성 씨가 정찰 총국에 있었다고 하는데 경기도 지사를 지낸 이 찌째명이가 대한민국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한 놈에게 경제 시찰단을 초청해달라. 여러분 이게 북한 앞잡이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수원지검이요 지난달에 경기도 도청 압수수색에서 이 공문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를 보고도 찌째명이를 지지하는 이 주사파는 어쩔 수 없이 찌째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이가 주는 그 돈 몇 푼에 집회에 나가면 돈 받는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 속아 넘어갔어야 되겠습니까? 미쳤어. 이게 지금요 수원지검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이 공문을 확보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태아 태평교류협회 대북 사업을 지원한 연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 내 광물 개발권 따기 위해 북측 인사에게 수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완전 북한 사업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공문에는 뭐라고 작성을 했느냐? 고찰단은 시찰단의 북한식 표현이고 공문은 발송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데 수신자는 조선 아태비 발신자는 이재명 경기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문 내용 여러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조선 아태비 위원장 선생님께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경기지사를 포함한 경제고찰단 방문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란다. 완전히 저 이석기와 이인영 저 통일부 장관 저 천하의 나쁜 새끼 주사파 앞잡이 NL 개통놈 이런 놈들이 다 합작을 해서 여기에 여러분 목사 이름 뭐죠 여러분? 목사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우리 정강 목사님하고 완전히 반대 세력 소강석 여기에 저는 다 끼리끼리 뭔가 업무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강석은 절대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목사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경기도 공문을 비공개로 분류해 열람을 막아왔던 것이다. 검찰이 이 공문 외에 경기도가 2019년, 2020년 지사 방북 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대북 사업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빨갱이 새끼야 이 새끼. 검찰은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적극 진행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저 서울시 성추행으로 자살해서 죽었다는 박원순, 저는 박원순이 절대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장과 강원지사 최문순 방북 명단에 포함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외했다. 2018년 10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차례 방북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대북 접촉이 본격화됐다고 한다. 세상에 여러분, 완전히 대한민국이 저 강원도, 경기도, 예? 완전히 북한의 길을 터줬네, 터줬어. 세상에 박원순, 최문순, 경기도 이재명, 이 센 놈들이 나라를 완전히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치려고 작당을 한 놈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검찰이 아니면 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검수완박 이거 다 파괴시켜야 됩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파괴시킬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경기도 상방울 아태협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북한 조선 아태위 밀가루 모목 지원. 자, 여러분, 이 모목 지원을 하자고 했던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강석입니다. 소강석.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자고, 모목 사업을 하자고 외쳤던 놈이 바로 소강석입니다. 소강석, 저 사랑의 교회, 오정연, 순복음 교회, 이영훈,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이영훈이 아니지. 이인영, 이 통일부 완장 차고 있었던 놈, 이 세 놈들이 모목 지원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반대를 했죠. 자, 이화영, 상방울 김성태, 아태엽, 안부수, 이 함께 중국에 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만났습니다. 이게 완전히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민간인이 저렇게 접촉을 하면요,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바로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놈이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마 부대가 한번 동원되겠습니다. 소강석 국가보안법으로 당장 깜빵에 쳐넣으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고 이게 돌아갔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중국에서 만났고요. 상방울이 북한 광물 개발 등 6분야의 우선 사업권을 받았다고 하고요. 경기도와 아태협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측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비용을 상방울이 다 댔습니다. 미친놈들이죠. 네. 지금 이거 유엔 제재를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미국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일당들을 전혀 믿지 못하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태를 지금 경기도, 강원도, 서울시 이 센 놈들이 추진한 겁니다, 여러분.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2018년 2년에 걸쳐 중국으로 640만 달러를 밀반출했고, 아태엽 안회장은 상방울이 외화 밀반출 가담, 경기도의 북한 밀가루 지원 보조금 8억 원 횡령, 이렇게 해서 구속이 돼 있고요. 이 돈 일부가 북한 측에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돈이 글로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이재명, 찌재명. 자, 이 여자 한 번 또, 김혜경 비서. 이재명 자택에서 억대 현금 들고 나왔다.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법인카드 제보자 A씨입니다. A씨 신변을 꼭 보호해 주세요. 경선 자금 등 입금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서 유입 가능성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검찰은 이제 찌재명이를 수사
본격의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당들이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수사? 대장동. 그리고 불법 억대 자금을 집에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찌재명이가 경선 자금으로 이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찌재명 지금 죽었어. 이제는 끝났어. 반드시 깜빵에 가야 돼. 자, 그런데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대평의 명예통장에 돈이 있는데 여러분 선거를 무려 성남시장, 경기지사, 국회의원, 당대표 선거를 무려 4번을 치렀어. 엄청난 선거를 치렀어. 그런데 이재명이가 신고한 돈이 줄어들질 않아. 이재명이 돈 그대로 있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 일당들의 받은 돈이 없었으면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민주당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명시돼 있다. 그러니까 명시돼 있지 그래. 명시돼 있는데 그 돈이 선거를 4번이나 무려 치렀는데도 그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쌍방울이라든가 이 김만배는 이런 사람들이 선거 자금을 수억씩 수백억씩 안 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찌재명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냐면요. 민노총이 또 데모를 시작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 이것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대병원, 건보, 건강보험, 콜센터, 화물연대, 학교급식 지금 줄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그냥 파업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전략이 무엇이었냐? 이태원 사건입니다. 이태원 사건, 이거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태원에서 압사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저 청와대 민정 쪽으로도 이걸 보내려고 합니다. 이미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돌아다녀요. 압사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요. 압사 사고 바로 건너편에 이미 저기 뭡니까? 이렇게 춤추고 노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막 거품을 물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거품 물고 죽은 거 그 증거 영상이 지금 누구죠? 파이낸셜 투데이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민이 있어요. 엄마 저거 압사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저쪽에 내가 갔는데 거기 이미 젊은 애들이 여성들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서 죽었어. 이건 엄마 압사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 여러분 증명된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공개할 겁니다. 조사가 특검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민주당 일당들이 특검하자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자, 첫째 이태원 사고가 불발이 됐습니다. 이걸 갖고 또 죽음의 잔치를 하고 세월호, 천안함 이런 사건으로 죽음의
패거리들이 작당을 하려고 계획을 다 짰는데 이게 실패가 됐어요. 자, 이게 실패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자, 민노총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려내라 이렇게 하면서 또 공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싸늘해. 너무 싸늘해. 이것도 실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당에서 이제 이걸 특검을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특검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철저하게 이거를 오히려 조사하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얘네들이 실패를 하니까 이제 민노총, 서울대, 건보, 콜센터, 화물연대 얘네들이 지금 줄파업을 하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고 검찰이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얘네들이 전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북한이 지령을 내렸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100%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줄줄이 줄파업을 합니다. 근데 자, 이번에 잘 됐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놈들은 다 파업해서 동참한 놈들은 다 모가지 자르고 여러분, 지금 일자리를 못 찾아 헤매는 사람들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시스템에 문제는 생길지 모르지만 어차피 겪어야 돼. 어차피 겪어야 돼. 윤석열 정부는 어차피 겪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한 번은 겪어야 되니까 이걸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앞장서는 놈들은 무조건 깜빵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23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해 조합원들이 파업 출정식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래 해라 잘해야 됐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완전히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대병원 분해 소속 조합원들 파업 출정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천여 명, 주최측, 추산, 필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다. 그래 파업해라. 오전엔 한때 노조가 설치한 무대로 인해 병원으로 가는 인도가 비좁아져서 환자들이 병원에 쉽게 들이가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겨울투쟁, 동투 겨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래 해라. 문재인 일당들 있을 때는 전혀 안 했지. 왜 안 했을까? 문재인은 북한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어. 그러는 사이 이 문재인 일당들은 국가 부채를 산더미같이 세워놓고 산더미같이 징겨놓고 그 돈을 포퓰리즘으로 풀어서 돈의 풍년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을 골라가면서 다 했어. 그런데도 얘네들이 파업을 안 했어. 왜 안 했을까요? 바로 북한을 추종하는 민주노총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겨울 투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잘 됐다. 화물연대 무기한 운송 거부 좋아 해. 물류 운송을 방해한 행위에 무조건 현장 근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 처리한다. 엄정 대처를 할 방침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잘 됐어. 무조건 구속시켜야 돼. 무조건 구속시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저들이 어떤 수단을 꾸며도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저들의 수법을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무조건 다 초기 구속시켜서 깜빵으로 다 쳐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헌법이 법률이 얼마나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토요일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민주노총 저것들을 모조리 다 파괴시키고 조기 구속 다 시키고 저들이 파업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인재들을 집어넣어서 교체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노총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전략을 반드시 정부가 짜서 실행에 옮겨야만이 국가가 올바로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사법 처리밖에 없습니다. 자, 인태원 참사 여기에 여러분 분명히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고발하면 할수록 증거는 더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깜빵으로 가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살리 기도원 여기 마지막 아침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저희들은 이제 하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유대한민국에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살리 기도원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유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 폭발적인 기도의 목소리를 이 오살리 기도원에 성령의 횃불이 일어나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다. 그것을 맨 앞장서서 중심에서 하고 있는 우리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분이 거친 표현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교로 봐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살리는 모든 영역이 이 오살리 기도원의 성령의 횃불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요.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 200만만 나오면 저 이재명 주사파 모조리 다 척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는 명심에 명심을 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고 자유마을과 그리고 전국의 자유마을과 플러스 엄마부대 같이 가서 이 나라를 지역마다 동네마다 새마을 운동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 팀장님 여기에다가 엄마부대 회원 지역 반장 명단을 그리고 지역과 동네 그리고 전화번호를 좀 우리 오일신 팀장으로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죠. 네. 자,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줘야지 다. 인사해야지. 자, 여러분 아직 끄지 마세요. 제가 이 들어오신 분 채팅분을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방님, 빛나, 만나야 빛나야. 아이고 잘 안 보인다. 이게 글자가 작아서 읽지를 못해. 양승방님, 김성희님, 푸른 완두콩님, 권주혜님, 빛나, 독고다이님, 푸른 완두콩님, 오직 예수만 내 자랑님, 빛나님, 예, 여기 보입니다. 김성희님, 김큰영TV 꼭 구독 눌러주세요. 권주혜님, 최군목님, 아, 맞아요.
오직 예수 푸른 완두콩 빛나. 권주의 김성희님 감사. 독고다이 김영옥님 김무숙님 오직 예수만 내 자랑 빛나. 최군목님 양승방님 김큰영TV 구독 좀 눌러주세요. 권주에 강력 대응해야 된다고 지금 댓글이 말도 못하게 올라갔습니다. 최군목님 강력 대응 오케이. 권주에 법대로 처벌. 김성희 주대표님 건강 조심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살리입니다. 오살리 오직 주만 내 자랑. 윤미경님 권주혜님 김무숙 에베네셀 권주혜님 아버지 윤미경 은하수 다니엘님 좋은 아침 푸른 완두콩 독고다이 김성희 권주혜 여름. 어제는 5분 연설을 했더니 목이 쉬었어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